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분 사업체들이 5월 한 달 동안 39만 개의 일자리를 순증시켰다고 3일 노동부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측치는 31만 8천 건이었고요. 실업률은 3.6%로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예측치는 3.5%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경제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5월 고용이 예상보다 큰 폭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향후 수요 및 경제 전망에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상황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을 했고 실업률이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체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경제에 대해 매우 나쁜 느낌을 갖고 있다며 직원을 약 10%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이 같은 입장은 로이터가 입수한 테슬라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앞서서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앙숙처럼 지내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자국 경제 비판에 바이든 대통령은 달나라 여행을 거론을 하면서 응수를 했습니다. 바이든 연설 직후에 머스크를 향해서 그의 달나라 여행에 많은 행운이 따르기를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답글로는 고마워요 대통령이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프리장에서 약 5%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였고요.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9.22%가 하락을 한 703.55로 마감을 하였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5%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 앱 스토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195달러 비중 확대 등급은 유지를 하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제장 애플은 마이너스 3.86%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2.47%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장 시작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발 악재와 애플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투자 의견 조정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다시 잠잠해질 줄 알았던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6.46%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27%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요즘 장은 자연스러운 조정장이 아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변동성에 다시 한번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 스몰 캡에서도 매도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차트에서 상방의 길이 열려있긴 하지만 하방 압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하방 압력 지지 라인인 18.25를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분봉을 보시면 어제의 최저점은 18.33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방 압력 지지라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공매도 역시 다시 빌리면서 주가를 상당히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루시드는 다시금 마이너스 5.85%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 한 달 동안 마이너스 4.74%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뭔가 찝찝한 채로 한 주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만큼 변동성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된 사진입니다. 공사 현장 진행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서 사진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큰 크레인이 보입니다. 이 크레인은
HVAC라는 크레인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HVAC는 공조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공기를 천장 배관을 통해서 작업장 등 실내에 유입시켜서 온도를 조절하거나 환기를 통해 먼지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크레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부분씩 지붕 마무리 공사가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스탬핑 구간 옆으로 또 다른 건물에도 지붕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아서 AMP1 확장 공장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주차장 모습과 어제의 주차장 모습입니다. 딜리버리 구간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배송을 위해서 딜리버리 구간으로 차량이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부분 차량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분기 딜리버리 카운트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리콜 사건으로 인해서 대략적인 차량 인도 수량은 1117대였지만 품질 문제로 인해서 딜레이가 된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몇 대가 딜리버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루시드와 공동 개발을 한 피렐리 P0 타이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는 LM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루시드 모터스 1인 것 같습니다. 고급 스포츠카용으로 쓰이고 있는 맞춤형 타이어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전에는 P0 타이어를 썼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다른 타이어보다는 좀 약간 딱딱하면서 노면 소음이라든지 충격 같은 것이 약간 좀 그대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타이어로 교체를 한 상태이고요. 루시드에 장착이 된 P0 타이어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애리조나주 카사그란데 주차장에서 루시드 트레일러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루시드 차량 트레일러는 아니고요. 마크와 외관을 보니까 포드 F150 차량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루시드에서도 이러한 픽업 트럭을 생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롱비치에 루시드 에어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전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루시드 에어를 구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차량을 탑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해드린 그리니치 콘콜스에서도 4일부터 6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루시드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루시드 에어를 관람을 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6일까지 연휴인 만큼 힐링하시면서 보내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